4강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강의에는 저희가 뭘 했냐면은 계속 똑같은 말을 하지만 똑같은 얘기지만 함수를 최적화시키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미니마이즈 코스트 펑션을 최소화시키는 게 목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함수를 최적화를 시켰냐 하면은 해당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최소화를 시켰죠. 방향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이쪽이 증가하는 방향이면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미니마이즈를 해야 되니까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길이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러한 강도를 갖는 애들이 있을 때 얘를 길이를 한 번에 보고 싶으면 우린 피타고라스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구해가지고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워가지고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저번 강의에 했던 예시를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y'은 ex고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은 어떤 식으로 썼냐면은 xk에다가 스텝 사이즈만큼 fxk였고 이때 s는 0.1이라고 또 두도록 합시다. 자, 이제 크기가 왜 중요한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뭔 의미가 있냐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제가 그래프를 이렇게 똑짝 그리면은 자, 이제 맨 처음에 xk가 2라고 하고 업데이트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xk 플러스 1은 2에다가 0.1 곱하기 2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2에서 0.4만큼 업데이트를 하도록 되겠죠? 이때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되니까, 그쵸? 자, 근데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xk 플러스 1은 1에다가 0.1 곱하기 2만큼 갈 거예요. 그러니까 1에서 0.2만큼 밖에 안 가요. 그레디언트가 길이가 크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하는 양이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의 길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해당 스텝에서의 업데이트하는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베어리 컨벡스라는 게 있어요. 베어리 컨벡스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y는 x 4제곱 뭐 좀 더 해볼까요? 뭐 100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얘를 제가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근데 x가 0.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제가 0.1을 얘를 99를 곱하면은 이거 거의 0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면 업데이트가 얼마나 안 되겠어요. 그쵸?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때에는 또 다른 최적화 기법을 사용을 해야 된다. 컨벡스긴 컨벡스가 맞는데 이제 거의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다른 최적화 기법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크기가 이런 영향을 준다까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fxy에 대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와 봤어요. 그래서 fxy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그래프인데 이게 좀 제대로 안 썼네요. 다시 써보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뭐 책에는 사실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기는 해요.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긴 한데 저는 요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책에 보면은 그레디언트를 그러니까 지금 이변수 함수잖아요. 이변수 함수. 그러니까 xy 지금 두 개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y는 x 제곱이고 y 프라임은 2x라고 했을 때 제가 x가 2라고 하면은 y 프라임은 4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를 넣으면은 그러니까 1변수 함수에 하나를 넣으면은 하나가 나와요. 그레디언트도 하나가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은 2변수 함수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x, y 이렇게 두 개를 넣으면은 그레디언트도 x, y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3차원으로 그리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든다? 뭐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좀 헷갈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따로 이렇게 컨투어 플롯을 등고선 플롯을 그려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레디언트도 지금 2차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2차원으로 봐야 되고 여기가 이 그레디언트가 해당 방향에서 제일 가파르게 증가하는 점이다. 그래서
가파르고 증가하는 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그러면은 얘가 사실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y는 아니 fx, y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되겠죠. 제가 뭐 4,5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4,5에서의 그레디언트를 구해가지고 얘를 업데이트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80이 돼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s를 만약에 0.5로 고르면은 4,5에서 4,5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0.5에 80 하면은 한 번에 지금 최적을 찾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딥러닝을 하는 것처럼 안 그러죠. 그럴 수가 없죠. 자, 왜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돼요. 되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아주 특수한 경우인 거고. 자, 그래서 이게 통하지 않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그재그가 되는 중요한 예인데, 자, 이렇게 제가 정의를 했을 때 xy가 펑션에 대해서 xy는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럼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당연히 그 f의 미니멈은 얘가 00일 때 지금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르구멘트 오브 미니멈 f도 0,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업데이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x0, y0를 b,1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위 어떤 점 하나에서 지금 업데이트를 시작을 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y는 x제곱에서 제가 2로부터 지금 업데이트를 시작을 한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b가 0에서 1 사이에 어떤 점으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 즉 스텝 사이즈는 제가 이렇게 일단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지금 업데이트를 할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보기 전에,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얘를 x, y 같은 경우는 얘를 쭉 이으면은 한 번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그쵸?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얘를 쭉 이으면은 원점으로 수렴하지가 않잖아요. 그쵸? 왜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x에서의 기울기랑 y에서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변수가 다른 기울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건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는지.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x1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올 수가 있고, x2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 x0, x1은 요거니까 요걸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수 있고, 그러면 규칙을 찾았으니까 xk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고, 우리가 x0를 b라고 두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자, 스텝 사이즈는 우리가 b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얘를 적어주면 이렇게 되겠고, 자, yk 같은 경우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가지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겠죠. xk에 대해서 yk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 나오게 될 거고, 얘를 우리가 한 번에 쓰고 싶어서 다음과 같이 쓰면은 요거 같이 써주면은 2k로 되고, 기존 점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계속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한 번에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요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b가 클 때 10분의 1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최초의 점으로부터 이만큼을 업데이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업데이트를 하는 이 비율이 높아야지 우리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왜냐면 최저까지 도달하는데 이제 빠르게 비율이 크면은 빠르게 성큼성큼 갈 수가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B라는 놈이 클 때는 이 스텝 사이즈가 다음과 같이 가지게 되는데, B가 작아지면은 스텝 사이즈라고 안 할게요. 레이시오, 비율이라고 할게요. 비율이 다음과 같이 되겠죠. 비율이 1에 가까이 가면은 여기서 변하는 게 거의 없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비율이 1에 접근해가지고 최적으로의 수렴이 굉장히 느리게 되겠다. 어쨌든 수렴이 되기는 되는데 되게 찔끔찔끔 가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겠죠. 그쵸? 자, 요거가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여기 그 수학이 많을 거다라고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한번 차근차근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가장 가파른 하강에 대해서 이제 수렴의 속도를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볼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뭐 이렇게 했잖아요. 러닝레이스를 그냥 이거라고 두고 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머신러닝 할 때도 그렇지만 이 하이퍼 파라미터의 러닝레이스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제가 맘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러닝레이스를 정의를 할 때, 그때 가장 빠른 수렴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한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록성 컨벡시티는 이계도함수 대칭행렬에 대한 양의 정보로 결정이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을 여기서 또 합니다. 자, 그래서 순블록 이 f에 대해서 이제 이계도함수는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양수인 고유값을 가진다. 맞죠? 그쵸? h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n by n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양의 정보 행렬의 특징 중 하나가 그거였죠. 모든 고유값이 양수다.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모든 고유값이 양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당연히 그 고유값들은 뭐 양수가 아니더라도 당연하지만 가장 작은 고유값과 가장 큰 고유값 사이에 있겠죠. 그쵸? 당연하죠. 그래서 양수인 모든 고유값을 가진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지금 2x2에서만 지금 예시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자는 이거 그냥 n by n으로 확장시켜서 생각해도 똑같다.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x2로 이제 그 예시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n by n에서도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라는 의도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보도록 합시다. 자, fx가 제가 위에서 이렇게 풀었던 함수랑 똑같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요거는 자, f에 대해서 두 번 미분했을 때, 그 다음에 xy에 대해서 미분을 했을 때 대각행렬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어 있고, 이제 이거에 대한 고유값은 1이랑 b가 나오게 되겠죠. 고유값은 한번 직접 해보면은, 뭐 대각행렬은 요 나머지가 0일 때 요것들이 고유값이 돼요.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행렬식을 사용해가지고, 자, 이제 이 fx라는 요거 많이 본 놈이죠. 이거 테일러 곱수인데 여기서도 테일러 곱수를 한번 근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절한 fkx 플러스 1을 이제 옵티멀에 가깝게 하는 게 이제 목표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할 건데, 요거를 이제 테일러 곱수를 이용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풀 수가 있고요. 이거 잘못 썼네요. 요거를 이게 아니라 2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겠죠. 얘를 그냥 똑같이 이렇게 써준 거예요. 요거 대신에 그레디언트, 요거 대신에 해시한 행렬 써준 거고, 우리가 지금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업데이트하는 규칙이 다음과 같이 되고, 얘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입을 할 겁니다. 요거를 이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요거랑 같으니까. 그래서 대입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는데, 지금 해시한 행렬 대신에 지금 요거는 매트릭스잖아요. 그쵸? 매트릭스인데, 요게 뭐냐면은, 지금, XY의 공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요거의 지금 고유값이 해당 지금 그래프에 대해서 공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고유값이 크면은 공률이 크겠죠.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떤 걸로 쓴 거냐면은, 이거는 지금 근사 안 한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얘 원래 2차식이잖아요. 근데 제가 테일러 시리즈로 2차식까지 근사를 했잖아요. 사실 근사가 아니라 지금 는이에요. 똑같은데 얘에 대해서 지금 하한과 상한을 지금 지정을 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한 거냐면은,
이런 지금 fx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상한과 하한을 어떻게 지금 지정을 했냐면은 여기를 A점이라고 했을 때, 그쵸?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적은 곡률을 갖도록 하면은 얘가 하한이 되겠고요. 얘보다 조금 더 큰 곡률, 가장 큰 곡률인 M을 사용해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할까요? 근사를 시키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근사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얘를 최대화시키고 얘를 최소화시키면은 뭐 이런 원래의 함수가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최소화를 시킵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역시 미분을 사용을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스텝 사이즈를 찾아야지 제일 빠르게 수렴이 되고 해당 수렴이 제일 빠를 때의 수렴 속도를 알고 싶다라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요걸 한번 미분을 해가지고 스텝 사이즈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우항을 제가 요거를 S로 미분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고, S가 최대값 람다 맥스분의 1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가장 빠르게 수렴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S는 n분의 1 대입해가지고 여기다 대입하면 안 되죠? 여기다 이제 대입해가지고 풀고 양변에 m 곱해가지고 풀고, 마찬가지로 우항에 대해서도 S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n분의 1 넣어가지고 풀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요거 빼고 여기다가 요거 빼고, 예, 전체적으로 뺄셈을 해주면은 해줘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결론은 뭐냐면은 이계도함수의 양의 정부 행렬에서 미분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자, 볼록 컨벡스 펑션이 있어요. 그 얘를 제가 이계도함수를 찾으면은 얘가 양의 정부 행렬이 나오게 되겠죠. 양의 정부 행렬에 대해서 지금 가장 작은 고유값과 뭐 쭉쭉쭉쭉 사이에 있겠죠. 가장 큰 고유값이 있는데, 이때 러닝 레이스를 가장 큰 고유값분의 1로 할 때 제일 빠르다 라고 한 거고, 이때 이 스텝 사이즈로 했을 때, 최적화를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이제 안정 낙하식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해석을 하자면은, 자, 원래의 이제 xk가 있고, 그러니까 x 옵티말이에요. 여기가 최적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xk라고 합시다. xk 플러스 1. 그러니까 스텝 사이즈를 정말 잘 골라가지고 sk 플러스 1이 됐어요. 그래서 요걸로 이동을 한 거죠. 했더니, 그러니까 원래의 오차보다 업데이트를 한 후에 오차가 옵티멀까지 1 라지 n분의 스몰 n만큼 감소한다 라는 식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죠. 그쵸? 자, 이때 요게 굉장히 작아지면은 1로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m이 뭐였냐면은 이거였어요. 이게 이제 0에 가까워지면은, 혹은 0에 가까워지면은 얘가 1로 변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굉장히 수렴 속도가 느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니얼 컨버전스가 굉장히 느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m이 크면은 라지 n분의 m이 1에 가까워지게 되면은 왜 이렇게 쓰니? 1에 가까워지게 되면은 굉장히 수렴 속도가 빠르게 되겠죠. 자, 다음 선 탐색과 역추적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때 백트래킹이라는 거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요거는 스텝 사이즈를 조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얘는 우리가 컨벡스한 것도 알고, 얘가 양의 정보 행렬을 가진다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큰 람다 맥스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몰라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상 그 머신러닝 하신 분들 알잖아요. 스텝 사이즈 러닝 레이스를 고르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 그냥 하나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데, 저도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검정. x는 1일 때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면은 멈추고 x를 xk 플러스 1로 정한다 라고, 이제 뭔 소리인지 모르게 좀 어렵게 적혀 있는데, 뭔 소리냐면은 어떤 스텝 사이즈를 사용해가지고 그레디언트만큼 업데이트를 했어요. 근데 원래 값보다 옵티멀한 값에 가까워지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스텝 사이즈를 업데이트를 했는데 여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스텝 사이즈, 그러니까 원래 s가 1이었으면 s는 2분의 1로 다 곱해가지고 줄여. 2분의 1로 줄였는데도 이제 또 컸어. 그럼 또 줄여. s는 4분의 1로 줄여. 근데 또 줄였는데 업데이트가 잘 됐어. 그러면은 오케이. s는 이제 4분의 1로 결정을 하고 다음 xk 플러스 1로 해. 그러니까 업데이트 제대로 됐어. 잘 됐어. 이렇게 해도 되겠다 라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이거는 뭐 동적으로 적용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